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장의 의미,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단점과 장점 이렇게 알아봤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참여자예요. 정부입니다. 자, 정부의 첫 번째 역할,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 환경.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였죠. 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해 줍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줘요. 그리고 활동 자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은 우리가 법률상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요. 자, 우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데 대표적으로 앞에 배웠던 독과점을 방지합니다. 독과점. 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알고 있을 건데 여기 경쟁기업 지원, 특히나 경쟁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뭘 보장해 줍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를 통해서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 뭐였어요? 자, 다른 경제 주체 활동이 의도치 않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였죠. 다른 경제 활동, 다른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이 나에게 긍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걸 우리가 보조금 지급 형태로 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주는 거를 조세, 부가로 봅니다. 자, 세 번째, 공공재를 생산해요. 정부는 자, 필요한 수준만큼 직접 생산합니다. 당연히 인구하고 경기 등을 고려해야겠죠, 그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부는 소득재분배 측면을 제일 강조합니다. 근데 소득재분배가 뭐냐면은, 자, 소득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해 누구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상류층보다는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하기 위한 제일 기본이 되는 제도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자, 누진세가 뭐냐면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전기세 생각해 볼까요? 전기세. 여러분, 전기세가 누진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그리고 슈퍼유저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1kW를 써도요.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0원이면은 슈퍼유저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당연히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슈퍼유저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전기세. 자,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도 마찬가지.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자, 비례세는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얼마를 벌든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냅니다. 돈을 많이, 우리가 재산세 측면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어도 몇 프로, 적게 벌어도 몇 프로 이렇게 똑같이 낸다는 소리겠죠. 자, 역진세가 있는데 역진세는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 뭐 탐관오리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가나다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가 당연히 누진세겠죠. 과세 비율이 적을수록 우리가 비율이 적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죠, 비율이. 자, 비례세. 자, 마지막 역진세는 여기 낮은 구간의 과세 표준이 더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진세가 되겠죠. 그래프상으로 일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볼까요? 마지막 경기 안정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경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요? 경기가 불안정하면은 국가 자체가 불안하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경기 부양 및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합니다. 여러분, 재정 지출은 뭐예요? 말 그대로요, 정부의 지출입니다. 여러분, 경기 부양하고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뭘 해야 돼요? 복지를 강화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낮춰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가 활발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경기 과열입니다. 경기 과열 상태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할까요? 아니죠. 줄여야겠죠. 그리고 세율도 인상시켜야 합니다. 아까 경기가 요 상황을 우리가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돈도 많이 풀고 시장에, 그리고 소비도 활발하게 해야겠죠. 세금을 줄여주면서. 자, 근데 여기서는 세율 인상을 왜 하겠습니까?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정부 역할 맞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업. 자, 여러분 기업의 가장 큰 목적 첫 번째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요.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이윤을 추구하죠. 자, 그러면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생산에 3요소 있었죠? 노동, 토지, 자본. 요걸 기업이 구입해서 소비를 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 토지의 대가로 치대, 자본의 대가로 이자, 이렇게 조사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자, 기업은 당연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만들 때 비용이 작게 들면 좋겠죠. 그리고 많이 만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어도 좋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 다른 건 모르겠고 딱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혁신 및 창조적 파괴, 즉 혁신과 창조적 파괴,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요 시장 경제의 역동적 작동 원천입니다. 왜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책임이에요.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반드시 기업 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 이윤을 취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가게죠. 자, 그럼 이 가게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안 져야겠습니까? 당연히 져야겠죠. 그래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합니다. 자, 윤리 경영, 투명 경영, 환경 경영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하고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노동자하고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하고 소비자 전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가게죠. 자, 그러면 가게에서 온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을 해줘야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은요 노동을 제공해주죠. 말 그대로. 그 대가로 뭘 받는다고요? 우리 임금을 받습니다. 자, 노동자에 필요한 건요 사명감, 그 다음에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의 직업윤리의식은 뭘까요? 자, 경찰관은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하는 게 투철한 직업윤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업윤리를 안 지키고 범인을 보고 도망간다든가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 보호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있습니다. 자, 헌법상 노동상권 규정 및 노동관계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이는 노동상권이죠. 우리 요거는 앞에 1학기 때 한번 배웠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있는데, 자, 단결권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교섭을 해야겠죠. 교섭을 해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 교섭을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이제 단체 행동권으로 넘어가죠. 단체 행동권은 뭐예요? 근로단체 및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쟁의행위는 뭐였죠? 뭐 파업도 있었고 태업도 있었고, 그죠? 고의적으로 상품의 생산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비자의 역할 볼게요. 자,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인데, 자, 합리적 소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합리적 소비. 자, 가격과 효용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돼요.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는 뭐였어요? 자,
효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주권이에요. 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비자는 결국엔 뭘 결정합니까? 수요의 결정자죠. 그러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도 어떻게 돼요? 공급도 변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주권,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을 소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윤리적 소비. 자, 공익과 공동체 모두를 고려해 소비해야 돼요. 공익과 공동체 모두. 자, 예를 들면은 사람, 자연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소비를 해야겠죠. 왜요? 그래야 이 공익과 공동체 모두에게 질 좋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공동체 모두 이거를 고려하여 소비를 하겠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 시장 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국제분업과 무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무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거죠.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역의 장단점 그리고 무역의 종류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